안녕하세요. 6월 14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떤 내용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상황 엄청 좋아지고 있죠. 일단 뉴욕 증시는 전일 CPI에 이어서 이번에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이게 7개월 만에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을 하면서 둔화되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자, PPI는 CPI의 선행지표의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고 소비자 물가가 다음 달에 또 한번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제 점도표가 발표가 되고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예상치를 이제 1회로 3회에서 하락하게 되었는데, 시장에서는 이 정도의 지표면 2회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야기하는 거 볼 수 있고,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70% 이상까지 올라오게 되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면 9월을 중심으로 시장은 기대감을 가지고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노리게 될 것이고, 내 종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성격이 조금 달릴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좀 힘을 많이 못 받았다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 이어진다면 여기에서 기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의 고용, 이게 강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는데 이 역시도 조금씩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야, 이거 시너지 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다라고까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꾸준하게 살펴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주간 WTI 기준 78.62달러로 플러스 0.15%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여기에 반응해서 강세, 달러는 유로와 약세로 인한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롱 재료 계속 쏟아지니 이제 중장기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지켜볼 타이밍이 왔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이제 개별적으로 보면 좋을 내용 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 AI는 좋습니다. 뭐 건들 게 없어요. 애플 오픈 AI와 파트너십 대가로 근전 지급 조건이 없는 상황으로 이제 계속 같이 가게 될 것이다, 이야기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애플 지금 역대 신고가 계속 이 달성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러면 AI 온 디바이스까지 새로운 시장이 또 한번 열리게 된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이 어도비 같은 경우에도 AI 기능을 추가를 하면서 연간 이익 전망 상향 조정이 되었다라고 해서 시간의 주가가 15% 급등했다라고 하니까, 그만큼 이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소비량도 같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연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IRA 관련된 내용에 본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지금 올해부터 세액공제 선지급 도입한다는 내용까지 들리고 있거든요. 그럼 전기차의 판매량이 잘만 하면은 올해 하반기부터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겠죠. 전기차 배터리 갈아 끼우는 시대 온다라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 이거 생산량 자체가 또 한 번 늘어나겠네, 얼추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비치를 항상 만들어 놔야 되는 이러한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앞만 보더라도 이거 공장의 필요성이 늘어나겠구나, 요거 이제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1분기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전년비 4%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애플까지 AI 온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판매하게 된다면은 요거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 스마트폰도 다시 한번 부품들 쭉 보시면 좋고,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가 계속 밀고 있는데, 아예 인재 채용 및 조직 정비까지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내는 이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 아래에 있으면 있을수록 반등 빠르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공 쪽 아주 좋은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이렇게 좋은 시장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심화되는 철강이나 석유화학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은 반대로 나눠서 안 좋으면 끝없이 안 좋게, 좋은 건 끝없이 좋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전략을 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14일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21선을 중심으로 가격에 지지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방향이 아직 확실하게 잡힌 건 아니란 말이에요. 위일지 아래일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디테일한 부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상승을 만들었던 뉴스 하나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면은 SMR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테라파워 4세대 SMR 착공한다는 소식, 요거 이제 들려오게 되었다 보니까 속도가 났던 건데, 근데 이거 가속도가 붙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인 데는 챗 GPT, 오픈 AI 이게 자회사로 있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기업들의 움직임을 보잖아요. 그럼 당장 어도비라고 아시죠? 여기만 하더라도 지금 AI 기능을 신규로 출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고, 이것 때문에 하루 만에 이 수백 조짜리 회사가 12%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클라우드 쪽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야, 이런 상황이라면 마이크로소프트랑 비슷한 모습이 여기에서 보여질 수도 있겠네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움직임은 어도비뿐만 아니라 빅테크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들은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야, 이거는 그냥 물꼬를 텄을 뿐이지 제2, 제3의 SMR은 꾸준하게 등장할 가능성 높겠다? 우리는 이걸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기가 더욱더 커지게 될 거고, 이걸 미리미리 대응하기 위해 1조 이상을 공장에 투자한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다? 많은 점유율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모두 실적으로 연결될 수가 있을 것이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 하나 합시다. 이 원전이 지어지는 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근데 벌써부터 전기의 사용량은 말도 안 되게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물론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은 태양광과 풍력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전력 사용량이다 보니까 이걸 조금 소화하기 위한 이러한 부분도 필요한데, 그게 지금 중간 역할 어떻게 되고 있다? 석탄? 아니죠. 지금 천연가스가 그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죠? AI 플러스 올해 더위가 좀 심해지다 보니까 발전량이 커지고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가격이 쭉 올라왔습니다. 근데 올해 하반기 예고되어 있는 게 뭡니까? 라니냐. 그러면 이번에는 더운 게 아니라 추워. 그럼 추우면은 난방을 위해서 가스의 사용량이 더욱더 급등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천연가스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도 올라왔지만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천연가스를 통해 가지고 전력을 생산하든 난방을 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조금씩 조금씩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것도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버틸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는, 조금 모자라다 혹은 좀 많이 아쉽다라고 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싼 거 쓰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들이 원전을 떼겠습니까? 아니요. 무조건 석탄 발전. 자, 그래서 현재 나오는 내용. 그만큼 저렴한 전기에 대한 니즈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자흐스탄 등등등 화력 발전에 대한 이 첨단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 발전소 2기와 3개 신규 화력 발전소 두산이 만들어준다 이야기 들려오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단위가 몇천억 수준이기 때문에 와, 수주잔고 쌓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만한 효자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재무제표를 이쁘게 꾸며주는 데는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것들이 아래에서 계속해서 쌓여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단기 일정은 무엇이다. 6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이제 체코 원전 관련해서 경쟁 끝나고 결과 발표되겠죠. 일정 임박하면 기대감 때문에 한번 위를 향해서 꿈틀거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 우리가 따오게 된다면 여기서 또 한번 올라가겠지만 따지 못한다면 급락이죠.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폴란드에서 있었을 때 급락이 나왔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여러분들 도박의 개념이 이제 마지막 당일쯤 되었을 때 보여지게 될 것이다. 요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게 끝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폴란드 쪽에서 일거리 가지고 오는 이 부분이랑 UAE 관련된 후속 뉴스, 그리고 이외에도 다양한 유럽 지역에서 신규 원전에 대한 발주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는 거, 요거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배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좋은 결과를 낸다? 그럼 미국이랑 프랑스 이 중에서도 항상 중위 혹은 중상위로 해가지고 앞서 나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두산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뉴스를 통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현재 위치에서 이제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고 있나라는 걸 보면 일단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기억하시겠지만 외국인 매수로 크게 올라간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외국인이 여기서 매도를 꾸준하게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하락의 가능성이 커지겠죠. 기관이 달라붙는다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 좀 걱정을 지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1선 이탈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볼린저 상단 찍고 중앙선 이탈했을 때 하반기까지, 요 하반까지 간다. 그러면 요만큼의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마지노선으로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여기마저 이탈을 N자형으로 하게 된다면 이때는 심각한 일이 좀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반대로 여기를 버티면서 지금 수급 요거 좀 나오더라도 잘 유지를 하다가 만약에 이들이 컴백하는 빨간불로 돌아서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그러면 상승 가능성 높아지네. 여기를 딛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높으니까 얘네가 괜찮다면 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면 어디까지 보면 되냐? 그래서 여기를 1차 목표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볼린저 상단을 기준으로 추세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랬을 때 지금 가장 두터운 매물벽을 소화하고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매물벽이 있는 23,500원까지는 쉽게 올라가고 여기 위에서부터는 다시 한번 소화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화 다 끝나면 한 번 더 가는 거고 소화 안 되면 조정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포인트로 짚으면 좋을 부분들 정리를 해봤는데 요거 글로 쓰면서 총정리 영상 마치도록 하면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호재라고 볼 수 있는 중장기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단기적으로도 이제 6월 말 7월까지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이런 건 그냥 큰 흐름으로 보시고 단기 흐름은 제가 말씀드린 체코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자.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으로 지금 이게 유지되면 하락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지만 떨어지기 전에 21선을 유지되는 이 과정에서 외국인 기관 돌아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반등 한번 노려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떨어지게 된다면 볼린저 하단까지 보시되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볼린저 상단까지,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맞고 떨어진다면 쌍봉이라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를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면 23,500원 아랫부분까지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도 여러분들 매물대 빈 공간 공략이라는 전략으로 꾸준하게 두산 에너빌리티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좋으면 어떤 부분이, 나쁘면 어떤 부분이, 이런 것들 싹 한번 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 이번 주 한 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